딸 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살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의문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금니 아빠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처음엔 횡설수설하고 시신 유기 혐의만 인정을 했는데 오늘 비교적 빨리 시인한 거거든요. 어떤 심경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물증을 들이대니까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다. 특히 이제 경찰에 나갈 때 보면은 거의 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본인의 약물로부터 완전히 몸이 돌아온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장 검증과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목을 졸랐다라고 보이는 줄, 그리고 또 그때 썼던 이 장갑 같은 물증이 발견됐고, 또 이 발견된 시신의 목이 졸린 그와 같은 그 해서 사람이 그 교사를 당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소견을 들이댔을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이상 어떤 그 다른 변명을 하기 어렵죠. 예. 더불어서 본인의 딸도 일어나서 아빠가 자기가 죽였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물증과 딸의 어떤 진술을 들이댔을 때 더 이상 이와 같은 객관적 물증에 대해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까지 행위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경찰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해한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내 딸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일차적으로 미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딸이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난 상황에서 진술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어금니 아빠가 진술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에 대한 행위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한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에 쓰였던 수법과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왜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저지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범행 동기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딸의 친구의 죽음이 있기 전에 아내의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문점들이 남는 게 한두 가지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딸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딸은 살인 그 시신 유기에는 가담을 했지만 살해 현장에는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딸도 혹시나 친구의 살해 과정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영학 씨 딸이 나이가 어린데, 그러니까 시신 유기에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담을 한 줄 알았더니 오늘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이 수면제를 친구에게 직접 줬다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그 전날 수면제를 먹이기로 아버지하고 이야기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아버지의 강요에 의했건 어쨌건 간에 이제 상당히 개입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수면제를 건넨 다음에 본인은 이제 아버지가 또 나가라고, 아빠가 나가라고 하니까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몇 시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가 나가서 데리고 이제 들어온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는 하더라도 사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이 시신의 처리 단계까지 다 관계가 됐기 때문에 죄를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일단 좀 드는 생각이, 그 지금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숨기는 거하고 좀 관련이 깊은데,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살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과거에 없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딸의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집으로 불러들였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그 대목들이 좀 짚힙니다. 이 양의 행적이 CCTV에 다 포착이 됐고, 저희가 이제 확보한 CCTV를 앞서 뉴스로 이제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이 양이 그러니까 친구한테 영화 보자, 그래서 친구를 불러내서 집에 왔다가 혼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집이 빈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4시간의 행적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 나와서 저녁 8시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한 7시간 정도 예. 나갔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고 최근의 보도 같은 예. 경우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서 한 4시간 정도 예.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경찰 발표인데요. 오후 3시 40분에 이양이 혼자 집을 나갔고 오후 7시 45분에 아버지가 딸 데리러 나갔다가 8시 넘어서 이제 같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객관적인 팩트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한 오후에 한 12시 전후로 해서 들어간 이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딸이 나가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딸이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그 음료수에 어떤 약을 탄 것을 먹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재 그 부감을 통해서 혈액에 나오는 것 같은 네. 경우에는 졸피뎀이라고 해서 이 강력한 이런 수면 성분이 든 예. 약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만 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한 예. 30분 내지 1시간 내에 잠이 든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한 4시간 정도 어떤 시간이 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약을 먹고 그 수면에 깊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단순한 어떤 그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인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 이 14세 소녀에 대한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예. 이와 같은 살인을 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수사를 해야 될 예. 그 필요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이 14살 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인정하고 물증에서 인정되는 것은 사실 시체를 유기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딸에 대해서도 유기했는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예. 나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시체 유기뿐만 아니고 살인의 범행에 대해서도 같이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의 행위의 어떤 그런 그 약을 먹이는 것을 공모하고 실제로 약이 든 그 음료수를 먹인 그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살인 행위를 같이 행위를 예. 공모를 했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일부를 했다는 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녀 모두 살인죄와 이 공범이 사체 되는 유기의 건가요? 공범으로 예.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 아빠가 이 그 성행위까지 어떤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강간 살인에까지도 이 예.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의 어떤 객관적 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예.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수면제를 건넨 것은 맞는데 이 수면제를 건넬 때 딸이 살인 의도가 있는지를 알았느냐 이제 이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많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 희귀병 앓고 있는 이제 부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장애 등급이 이제 2등급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범행 수법을 보면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생길 네,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 지체 장애를 앓고 예.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 반경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활동들을 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튜닝하면서 이것들을 거래하는 행동 과정이라든지 고급 그 애완견들을 분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경우도 결국 이 범행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는가를 의구심을 들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딸의 친구 여러 명을 특정했던라기보다는 한 명을 특정했던 예. 거로 보이는데 A양이라고 이 특정했다고 A양을 그러죠? 특정해서 예. 친구를 부르게 된 경위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죽은 아내 최 씨가 생전에 특별히 이뻐했던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도 어금니 아빠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다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적어도 죽은 아내 최 씨와 뭔가의 연결성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가 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전날 범행,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이기로 했던 과정에서 딸과의 모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예.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할 만한 뭔가의 동기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추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딸이 영화 보자 그래서 불러낸 것, 그리고 수면제를 드링크제에 타서 먹인 것, 그리고 그 A양을 특정해서 불러낸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우발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범죄 예. 냄새가 이제 물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아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참 애매한 것이 이 지금 이영학 씨가 지금 지적장애 3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다른 장애까지 겹쳐서 지금 이제 2급 판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감형 요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형으로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딸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중형을 피해갈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범죄 내용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기획한 거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치밀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이코패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치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기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또 절차라든가 또 그런 장소 선택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지적 장애인들이 이런 생각까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적 장애 등급을 받게 된 그 경위도 사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장애라는 부분 그리고 딸은 14살이라는 부분이 처벌을 거의 강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둘을 나눠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적 장애인 경우에 이와 같이 어떤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감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 어떤 실무를 감각으로는 그걸 이유로 감형되기는 쉽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장애 등급상 2등급이지만 예. 적어도 그와 같은 것이 정신장애로만 2등급이 아니고 정신장애는 2급, 지적 장애는 3급이지만 예. 이 지체장애와 복합해서 예. 중복장애로 2급이 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장애 3급이란 것은 지능지수가 한 70 전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예. 그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 어떤 SNS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금니 아빠의 그런 행복이라는 책을 쓴 예. 것이라든가 아니면 중고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래 내역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과연 어떤 지적장애 3급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지능이 있는 그런 점에 비춰왔을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장애를 이유로 해서 감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딸 같은 경우에는 14세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실무상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4세가 만 14세 이 생일이 이미 지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처벌이 될 수가 있지만 생일이 안 된 14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적인 책임은 전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이미 10월이 넘었다라는 상태라고 보면은 예. 아마 지금 처벌을 하겠다라는 취지에 봤을 때는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남은 궁금증이 상당히 많고요. 범행 동기도 밝혀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신이 탈의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금니 아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도 많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어금니 아빠의 이중 생활, 뭐 야누스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어금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갖다 줬는데 막 여자도 문신 있고 남자도 문신 있고 이렇게 뭐하는 애가 그랬대. 아, 여자도 문신 있어요? 여자 있어요. 여자도 왜 목까지 있어 그걸 문신이? 아내는 팔에도 문신이 있었나? 아 이상해.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상해. 아 정신적으로 차 저거 주인 같은 거 안에 안 받아.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않는데 그냥 표정이. 저 사람 몸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알츠하이머도 있고 뭐 지나는데 멀쩡해요. 자기가 차 수리도 하고 그런데 단지 좀 자리는 약간 저는 건 있는데 그거 빼고는 건강해 보였는데. 네.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정말 얼핏 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목까지 문신을 하고 또 뭐 젊은 여성들이 상주하고 있고 이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본인만 문신했을 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문신을 시켰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또 그 집에 배달하는 음식점 종업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건데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까지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금니 아빠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영학 씨의
모습, 그래서 딸의 장애를 고치기 위해서 결국은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모금 활동을 벌였던 어금니 아빠의 모습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본인의 문신 그리고 아내의 문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요즘 타투 같은 경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문신이랑은 개념과 종류가 아예 다르게 예. 조폭들이 즐겨 하게 되는 문신으로 그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한 3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지금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막대한 비용들을 다 들여가면서 사실 이런 호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습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어금니 아빠로서 대중에게 알려졌던 모습과는 상당히 상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 그 안타까운 살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중간적인 연결고리를 반드시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업도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이웃들이 이제 증언을 한 것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건물 관리 만나서는 나 방송사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처 가게에는 뭐 학원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주민들에게는 자동차 튜닝업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는 중식당 요리사라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이렇게 들이대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직업이 불분명한 분들이 대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는 본인의 직업이 떳떳지 못한 직업일 경우에 남들이 보통 질문을 하면 이것저것 이제 갖다가 이렇게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예. 막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떳떳지 못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기가 좀 뭐한 그런 직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자동차 튜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이 전신 문신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그야말로 약간 이런 계통의 그런 유흥업소에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도 전신 문신을 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조폭 조직원들 아니면 잘 예. 안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이제 그 배우자에게까지 그걸 이제 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하여튼 좀 매우 좀 수상한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수상한 직업과 연관해서 평상시 이제 생활이 어땠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생활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이게 단순한 그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을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뭐 전과 18범이라고도 좀 알려지고 있긴 한데 예. 그것을 좀 캐게 되면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그 어떤 윤곽도 예.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참 수상한 행적의 어금니 아빠인데요. 지금까지의 시간대별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이미지 만들기가 상당히 좀 치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06년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희귀병 부녀로 이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고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우아동 25명에게 뭐 선물 주는 그런 선행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자신의 병을 알리며 모금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희귀병 딸과의 사연을 알리는 그 카페에 아이디가 아기 천사였다 그래요. 아기 천사가 아이디였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지킬과 하이드 예. 이와 같은 그 밤의 모습과 낮의 모습이 너무나 예. 극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를 아기천사라고 했을 만큼 본인의 그 딸, 지금 이 씨의 딸의 그 이름을 쓴 이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각종 모금을 하고 현재 상황, 수술 상황이나 이런 예. 것들을 해서 굉장히 선한 저런 모습을 탈수구한 거죠. 알렸던 짱구 것이죠. 인형 그렇죠. 탈수구요. 그랬던 반면에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은 본인이 SNS에는 보면은 본인의 어떤 문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과시하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제차를 굉장히 과시하면서 이 정도는 남자가 타야지 하는 등 완전히 앞에서 이제 걸어놓은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본 모습은 그런 개인적인 그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것은 대외적으로 걸어놓고 실질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온몸에 문신을 예. 하고 전과 18범이란 그런 모습이 본인의 실체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엽기적인 행적까지 지금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숨진 뒤에 시신의 입을 맞추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것을 또 영상을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엄마 좋아하는 거 같지? 캔들이랑 다 엄마 좋아하는 거만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가장을 해가지고 얘가 누구를 대충 불러가서 나는 줄 좋아.
그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만 뭐 이래 하더라고. 이걸 또 그 다음에 계속 갖다 놨다고 감췄다고. 얼굴이가 많이 못쓰게 됐잖아. 그 장사 지내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그냥 왜 서서 이랬어.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언니 왜 이렇게 되었어?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 그 가정부라는 그 사람 키우자는 사람 쉬고 고생하고 그래야지 그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여기다 싹 저녁상을 채우고 그렇게 자살했다더라고요. 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방도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엽기적인 행각인데 아내의 죽음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동안 딸의 장애를 가지고 모금 행각을 벌였던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것조차 결국은 대중들에게 향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이 아니었는가라고 좀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근데 평상시에 이 잘 알던 지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아내와 그렇게 각별하게 애틋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따로 떨어져서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내가 이 온몸에 문신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남편이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단순한 전신 문신이 아니라 신체 일부에는 성적인 학대, 그러니까 이상한 좀 그런 문신까지 새겨져 있다는 걸 예. 봤을 때는 도저히 아내가 스스로 새기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내가 결국은 이 남편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대중들에게 드러난 것과는 다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 더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게 됐을 경우는 아내의 죽음이 8년간의 성폭행에 따른 자살이라기보다는 예. 결국 이 아내의 죽음에도 이 남편이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 결국 시작되는 촉발 과정들은 아내의 죽음이 있는 건데 예. 이 아내의 죽음을 그리고 끊임없이 또 최근에 또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올해 9월 달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아내의 자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지금의 살인 사건과 같게 수사 선상에 함께 예.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 어금니 아빠의 수상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끝으로요. 지금 뭐 범행은 자백했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밝혀내야 될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예.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범행의 동기입니다. 예. 아직까지 동기가 전혀 안 나타났죠. 그 실질적으로 살인은 거의 뭐 실무적으로 한 5개의 동기를 정도 나누고 그 동기에 따라서 처벌받는 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 동기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대로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이 부분에 억울한 어떤 사인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는 것을 더불어서 다른 여죄가 없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신 내역이라든가 예.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한 점의 어떤 의심도 없을 어떤 철저한 수사 꼭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충격적이다. 배신감까지 느낀다.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금니 아빠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